그래서 이제 대선 관련해서 뭐 주자들 얘기를 좀 뭐 이거저거 좀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오늘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싶은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그래도 재미는 국민의힘이 보는 재미가 있어요. 민주당은 너무 어대명 스타일이니까 국민의힘이 보는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뭐 이제 그 애절하게 불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뭐 보탬이 되라는 주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강혜경 씨는 박형준도 명태균을 찾아왔다. 그럼요. 네. 그래서 역시 그리고 불출마한다는 얘기도 안 한 단체장이 한 명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뭐 명태균과 관련된 깊은 연관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의 일단 1차 정리는 명 박사가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명 박사가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근데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한다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박형준 뭐 방금 말씀. 박형준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냥 그 전에. 그 전에 그렇죠. 출마한다고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박한수 뭐 이런 사람들. 뭐 근데 지금 대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어느 시장님? 대구 시장님이야, 서울 시장님이야? 아유 홍 시장님이 홍 시장님이 대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한겨레 21이 단독 홍준표 쪽 2020년 총선 직전 명태균의 여론조사비 5,600만 원 대납 정황 이래가지고 수성을 보고서를 네. 막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7개인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2020년 4월달에 했는데 이때 최소 7건의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600여만 원을 지불한 내역이 담긴 문건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때 회계 책임자가 강혜경 씨지 않습니까? 이 문건을 두고 이거를 이제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그쵸. 건데 이게 맞으면 이 얘기가 맞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라는 게 이 한겨레 21의 보도 내용이고 아주 좋은 단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 홍준표 시장님이 조금 이제 딱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면 컷오프를 당했죠 원래는. 네, 고향인 경남 밀양, 의령, 하만, 창녕. 그러니까 창녕이 고향이잖아요. 여기다가 신청했는데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수도권은 아닌데 이래가지고 경남 양산 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컷오프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내가 나가 뭐 이래가지고 수성을에 나가가지고 이인선 전 구청장이랑 붙어서. 그렇죠. 이인선 당시 후보를 2.74% 포인트 차로 누르고 5선 의원이 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그러면 네. 지금 3개 지역구를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3개 지역구에 다 좀 걸쳐가지고 뭔가를 한 거 아닐까 좀 문심이 돼요. 이 명태균 씨와 함께. 그 수성을만 맡겼겠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실제로 지금 한 거는 일단 수성을에 대해서 나온 거지만 이 여론조사가 그러면은 일단 멀쩡한 여론조사냐 그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이게 뭐냐면 강혜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유권자 성향 분석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장난친 여론조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한 표본을 바탕으로 홍준표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 21은 미래한국연구소 내부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남 밀양, 의령, 하만, 창녕 지역구, 경남 양산시 을 지역구, 대구 수성을 지역구 다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가
존재하더라. 그러면은 유권자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지금 유권자 성향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추려가지고 여론조사 샘플에다가 반영해가지고 여론조사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가 다른 지역구에도 있다. 왜 있을까? 뭐 이렇게 의심이 지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뭐 여러모로 근데 사실 의문이다. 경남, 함안, 의령, 창녕 뭐 국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특별히 여론 뭐 조사 분석할 건 없습니다. 거기는 뭐 공천을 받으면 되는 거였죠. 사실 양산이야 이제 민주당이랑 좀 이렇게 일합을 겨루는 약간 격전지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뭘 분석합니까? 분석을 경남 서부에서 분석하는 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분석할 게 뭐 아예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군별로 지역 발전 의제가 다르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논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이런 문항도 한두 개씩 넣잖아요. 끼워 넣긴 하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분석할 게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아닌데 뭐 경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상한 일이 수상하죠. 한두 개가 아닌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네.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 답은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럼 이제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냥 1년 더 대구시장 월급 받을까? 그래도 뭐 못 먹어도 고 하겠죠. 못 먹어도 고. 네, 어차피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정권 바뀌면 다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뭐 명태균 씨 얘기는 그러겠죠. 가만히 안 둘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 봐봐요. 박형준 씨 얘기도 있는 거죠. 박형준 시장 얘기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뉴스타파 보도한 걸 보면은 이 뭡니까 명태균 씨 카톡 뭐 메시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산단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원 산단에 이제 창원 산단을 만들 때 창원시 공무원한테 그 훨씬 전부터 이제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명태균 씨는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이 박완수 경남지사 쪽 이렇게 공유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당사자는 아니고 그 사람의 부하들이 땅을 막 삽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산 땅도 있겠지만 뭐 어떤 더 유력한 사람이 뭐 차명으로 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엮여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명태균 씨의 이제 연락한 내역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현역 의원 13명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최소 13명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이 중에 11명이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고 이 중에 이제 심성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탁됐다. 카이에다가. 예.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심성범 의원은 뭐 내가 하긴 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쿨하게 인정을 또 해 그걸. 인정을 뭐 했다. 그러면은 이거 벌써 뭐 창원에서 그 이제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유착 관계를 맺고 서로 해먹으려고 하는 요런 흐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평소에 뭐 민원도 해결해주고 뭐 이런 흐름. 그 다음에 또 이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친분이 있는 황 사장님 있잖아요. 동해에 살고 있는 황 사장님. 아드님 청와대에 넣으셨던. 네. 그 아드님이 이제 그 황종호 행정관이라고 있잖아요. 그 황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이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김건희 이제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직원 있어요. 유 뭐라고 하는 그 행정관. 그러니까 김건희 씨 수행하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행정관이 있거든요. 그 행정관하고 메시지 주고받은 요 내역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윤석열 김건희하고도 당연히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그 부하들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다 묶으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아주 광범위하게 걸쳐가지고 명태균 씨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부적절한 어떤 거래를 하고 뒤를 봐주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정권에 특검을 하거나 이랬을 때 명태균 씨를 쫙 이제 수사를 해갖고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다 이제 끄집어 나오고 네. 뭐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니 그럼 또 검사 출신들이 돈 벌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러니 아무리 나는 명태균을 모르고라고 말하는 홍 시장도 뭐 아니 뭐 한동훈인들
한동훈은 모르지 않을까요? 네? 한동훈은 모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모른들. 네, 모른들. 당이 다 걸쳐 있는데. 그렇죠. 당이 이게 뿌리가 아주 명태균의 뿌리가 깊고 넓은데 다 걸쳐 있는데 한동훈인들 특검합시다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죠. 명태균만 안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것은 망한 것이다. 처음에 뉴스토마토 기사에 이제 MC라고 나왔을 때 그날 이제 아침에 뉴스토마토라는 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그 기사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준석 천하람이 AC, BC로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C, D로 나오고 그다음에 MC가 나왔는데 M이 명이고. 그렇죠. 근데 낮에 이재명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게 나왔는데 네. 아침에 그 기사를 가지고 새벽에 뉴스토마토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제 다른 유튜브에 갔는데 거기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라고 있었어요. 가짜 보수. 장성철 소장님이 가짜 보수는 뭐야? 참칭 보수. 장성철 소장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장성철 소장님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MC가 MC가 이제 명태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슨 명태균이 뭐 주술에 등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태균이구나 그게.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아는 이제 정보의 루트로 별개의 정보 루트로 김민하 공화국의 모사드. 별개의 정보 루트로 A는 이준석, B는 천하람 뭐 이런 식으로 C는 누구, D는 누구가 벌써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 얘기를 오후가 됐는데 오후에 다른 데 가서 국민의힘 쪽에서 창원에서 이제 선거 준비하신 분을 만났더니 다 만나봤다고. 만나자마자 명태균이 그러니까 M은 명씨라던데요? 라고만 얘기했는데 명태균이 딱 맹태균이다 그것은 딱 알잖아요 그분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선거 준비할 때 자꾸 맹태균이를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다 내가. 근데 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뭐 이상한 것 같아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이제 모르지만은 아무튼간에 M은 명이다 말하자마자 그것은 명태균에 딱 나오잖아요. 호수 위에 달그리 잡는 MC네 AMC 이런 또 리드미컬한 MC, AMC. 그렇군요. 네, 하여튼 맹태규이. 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맹태규이가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실 거고 하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지금 어쨌든 요 얘기는 한겨레 21 보도되고 이런 건 강혜경 씨로부터 지금 나온 얘기인데 명태균 씨가 우리 방송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예? 명태균 씨가 우리 방송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김별숙 사장님이 판단을 해야죠. 김별숙 사장님이 동접자는 늘 거 아니야? 동접자는. 네? 동접자는 늘겠지. 동접자가 느는 건지 뭐 다른 게 느는 건지는 모르겠고. 악플도 늘고 막.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상황은 큰 뭐 다른 변수가 있지 않느냐. 일단은 일반 여론조사 100%로 일단은 이제 한번 걸르는 것이고. 일단 뭐 그건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다행인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뭐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되게 어떤 의미가 있다. 뭐가요? 그 1차 경선 룰이 민주당 지지층은 배제하지만 무당층은 배제하지 않는 여론조사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4명을 고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룰에 따라서 어떤 4명이냐가 사실 되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건데.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지금 그 다음에 안철수, 김문수, 그 다음에 유승민, 그 다음에 나경원, 그 다음에 지금 유정복, 그 다음에 이장호 시장은 안 나오고 김태흠 지사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또 있었는데? 누구 있죠? 하여튼 뭐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빼면 안 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그래서 그렇게 9명까지가 지금 있는 거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나오냐 마느냐. 10명인가 10명.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정현.
이정현 네. 이정현 의원. 네. 호남의 아들 이정현. 호남의 아들 네. 이정현 의원. 네. 그래서 1차 예비 경선이 컷오프인데 네. 10명 중에 4명 추리는 건데 4명 추리는 건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네. 요거 네. 4명 여기서 추리고 2차 경선은 당심 50% 민심 50%를 적용해서 2명 추리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이제 그게 이 2차 예비 경선에서 뭐야 이게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 2가 결선 투표하는 거잖아요. 최종 경선 3차가 결선 투표잖아요. 네. 근데 1차 룰이 아니라 2차 룰이었으면 2차 룰이 1차 때부터 적용돼서 컷오프로 4명을 한 거였으면 유승민 안철수한테는 기회가 아예 없지 않냐. 지금도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4명 컷오프면 있지 않을까요? 중도층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 갤럽에서 한번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도 빅4가 안 바뀐다. 빅4는 그러면 원래대로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갈 것 같다. 그걸로 갈 것 같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의 참전 여부가 명태규이기 때문에 지금 바뀔지 안 바뀔지 애매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낫죠. 나는 대선 후보요. 옷을 입고 있는 게 낫고. 네. 더군다나 오세훈은 뭐 휴가 내고 하는 건데 서울시장 휴가 내고 하는 건데 뭐 경선에서 떨어져도 사실 그냥 옷만 벗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달인가 뉴스토마토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유승민 대표가 2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만 놓고 설문조사를 돌리면 그렇게 절대 안 나오는데 민주당이나 중도층, 무당층을 돌리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당층까지만 하면 100% 했을 때는 유승민 대표가 빅4 안에 오히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렇게 경선룰을 내놨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건 대국민 사기야. 이건 대국민 사기라고. 이러면서 지금 내가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내 주말에 가르쳐 줄게.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게 아마 뭐 그냥 그런 아예 그 역선택 아예 없는 걸로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갈 수 있는데. 맞아요.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난 망했다 지금 이 모드여서 드롭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계산에 들어갔겠죠. 지금 여론조사 돌리겠죠 아마. 지난번에 빅4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원희룡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라고 해요. 원희룡 지사는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붙었을 땐가 그 당대표 선거에서 2등을 그때 젊을 때 하고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4등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번 드디어 순위 바깥으로 이제 계속 내려오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그 근본적으로 뭐냐 기회주의자예요. 이 시대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또. CA 아니야? 예? CA 아니야 원희룡? 아니 뭐 뭔지 제가 모르는데 시대의 기회주의자. 시대의 기회주의자다. 옛날에 남원정 시절이 있었잖아요. 남원정 시절. 분명히 남원정 시절이 있었는데 이명박 때 원희룡 뭐였습니까? 약간 친엠비로 돌아서 이상득계였어요. 이상득계. 네, 그쵸. 그래가지고 남경필과 나머지 사람들이 저건 뭐야? 이상득의 양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상득의 양아들이라고 그래갖고 막 한나라당 사무총장하고 뭐 맞아. 이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온갖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이상득한테 약점을 잡혀가지고 원희룡이 무슨 무릎을 꿇고 뭐 울면서 뭐 사과를 한 거 아니냐 뭐 등등 근거는 없는데 온갖 소문이 막 돌고 그러더니 뭘 하고 또 뭘 하더니 양지 바른 데만 이렇게 뭐 가려고 하더니 제주도지사 뭐 이렇게 좀 하면서 그래도 제주도를 그때 무소속으로 하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버텨냈었죠. 뭘 그렇게 하더니 그것도 이제 뭐 말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한우 오마카세를 뭐 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죠. 뭐 하더니 윤석열 때는 또 난 친윤이요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사받으실 게 많아요 지금. 조사받으실 게 많은데 이제 진은혜가 되고 완전히 윤석열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끝장나는 이 시기, 윤석열이 끝장날 때 나경원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 바치고 그래도 얻어먹을 거 얻어먹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도 받은 것 같고
근데 원희룡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원희룡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불출마 선언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뭐겠어요? 아. 봉사활동을 왜 합니까 지금? 예? 이게 뭐겠습니까? 예. 난 이제 안 한다,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네. 난 원래 아니었다. 그렇다. 네, 도망가는 거죠. 어쨌든 그 시계열로 보면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세를 20년 동안 하락세야. 그 중간에 그래도 뭐 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사실 그쪽 정치인에서는 공직 기간이나 선출직 기간은 길죠. 긴 편이죠. 어쨌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아마 제주도 가면서 확실히 좀 더 그 지사를 하면 사람이 이제 어깨 뭐라 뽕이라고 해. 뭐 하여튼 이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회에 있을 때보다 국회에서 원오브댐인데 도지사는 도백은 더 원앤 온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그걸 길게 하면 좀 이렇게 특히 언론의 견제도 별로 없는 뭐 서울 경기 서울 빼고 나머지 가면 더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좀 커지지 않나 그런 그리고 게 좀.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도지사나 이런 걸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제 떠받들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의전병이 생긴다는. 네, 너무 좋아집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빅폰데 그러면 수원 가면 아직도 남경필 아니 남경필 정도가 아니고 김용남 아직도 손학규가 손지사님이에요. 아직도 손지사님이라고 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